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아시아 방문 일정인 한국에서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서 두 나라의 경제 기조를 단단히 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정상회담 전에 짧은 연설에 담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있을 바이든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의 이슈는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외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경호팀 요원이 호텔 앞에서 음주 폭행 혐의로 체포되자 미국에서도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또 임기 중 최저인데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내려간다는 게 눈에 띕니다. 오클라호마 주의회가 수정 이후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한 낙태 금지 법안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이 1976년 이후 처음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이에 따라 예기치 않게 이자율을 내리자 저조했던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살아납니다. 미국 상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에게 에로틱한 마사지를 해주면 말을 주겠다고 말했다가 성희롱 페이먼트로 $25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인사이더가 보도했습니다. 미래의 사무실은 스타벅스와 같아질 것이라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 뉴스는 전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입니다. 현재 CNN의 백악관 출입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아주 밤이 늦은 시간이죠. 지금 서울은. Potentially a nuclear test while President Biden is in the region. That would of course be a provocative and headline-grabbing move while President Biden is here. U.S. officials prepared for that possibility. 네, 지금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핵실험을 했다던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며칠 계속 전해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에 전부 대비하면서 한국을 방문한다 하는 백악관 CNN 방송의 출입 기자가 현지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공급망 문제도 당연히 이슈였고요. 공급망은 이미 어제 이제 밤이 지났기 때문에요. 새벽이기 때문에 얘기가 됐습니다. 삼성 평택에 있는 전자칩 공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가면은 역시 미국의 동맹국인 인도, 호주 지도자들도 만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And all of this critical as President Biden is in the region. Now, meanwhile, even as President Biden focused on the diplomatic aspect, we know that 2 U.S. Secret Service employees, they are being sent home after. 네, 2명이군요. 미국의 경호팀의 2명이 한국에서 결국은 한국 사람들을 폭행한 혐의로 미국으로 보내졌다는 것까지 한국에서 물론 한국 매체가 먼저 보도를 했지만 맨 마지막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얏트 호텔에서 지금 취침 시간이네요. 바이든 대통령 그 앞에서 미군 경호팀이 국토안보부 소속인데 저는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2명이 택시 문제로 음주를 하고 나서 폭행을 한 혐의로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그들을 체포했는데 결국은 미국으로 돌려보내졌다는 항상 미국의 대통령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있어오는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있어오는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런 문제를 겪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도 미국의 경호팀이지만 이것을 그냥 법대로 그대로 당연한 거죠. 처리를 해서 그 2명은 미국으로 비행기 태워서 보냈겠죠. 가장 이제 간단한 그런 이슈였고 조금 전에 한국에서 리포트를 한 CNN 방송의 백악관 출입 기자는 제레미 다이아몬드 출입 기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며칠 전부터 이번 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눈에 보이죠.
며칠 전에 이제 그 아셈 국가들, 이번에 그 인도 태평양 국가들을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만나지만 아셈 국가들 그 회원들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역시 그 우크라이나와 연관이 돼서 핀란드 대통령, 스웨덴 총리를 백악관에서 만난 뒤에 한국으로 간 거죠.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그 여러 가지 그 문제, 모든 것은 다 중국을 딱 우리가 쳐다보고 있고, 절대로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어도 중국 문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 같은 것을 우리가 그저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셈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죠. 뭐 캄보디아라든가 브루나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라오스, 뭐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일랜드, 비엔남. 이번에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해서 만나지 않는 이제 그런 그 국가들의 지도자를 만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세계의 리더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때에 다시 돌아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조금 더 초당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 가서 바로 그것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미국에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기금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요. 뭐 반도체 칩 촉진 법안이라고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칩 공장을 방문했는데, 이것도 국내용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텍사스에 170억 달러인가요?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한 3,000명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어스틴 그 북쪽에 삼성 공장이 세워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국에도 만들어져서 미국의 일자리도 만든다 하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은 그 삼성 그 칩 공장에 갈 때 이쪽에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있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갔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차례차례 교대로 이 삼성 공장의 기술 발전, 혁신이 어느 정도인가 한 것을 대단히 그 홍보를 했고, 두 나라가 일자리 사이에도 뭔가 교류할 것이 있다, 이 같은 것도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그 혁신적인 기술을 어떻게 해봐야지 된다. 200명 앞에서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이네요. 미국에서 이 같은 공장에 방문을 해서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설을 할 때는 200명까지 모아놓지는 않는데요. 거의. 그래서 2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대단해진다. 두 나라에 다 좋은. 더군다나 이 공급망 문제 같은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이것도 역시 미국 사람들에게 뭐 반도체 칩 같은 것이 모자라서 지금 자동차 계속 비싸고, 중고차건 새로운 자동차건 다른 물가도 비싸지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인 제가 한국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여기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이 얼마나 잔혹한가, 그 같은 그 잔혹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그 도발을 비난을 했고, 이것 역시 가치가 서로 다른 국가에 의존을 해서 공급망을 만들어 놨을 때 나중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가 하는 것을 무척 강조를 했습니다. 가치가 있는 그 서로의 그 공동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공급망을 확장해 가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이 이제 똑같이 보도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 기술을 함께 개발한 이 역사가 있는 나라다. 그게 또 이제 미래 국가 안보의 자산이 되기도 하고, 두 나라의 파트너십이 테크놀로지와 세계 이 공급망에서 굉장히 단단해지길 바란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거의 이제 닮은 꼴입니다. 전략적인 그 확장, 동맹국과 미국이라는 나라와 전략적인 안보에 있어서의 동맹,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 더 다른 경제적인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게 미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이 제안을 한 거죠. 인도 태평양 그쪽에서의 경제 그 워킹 그룹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이 부분은 예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환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 이런 협력 같은 것에서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뭐 TPP에서 그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지역의 경제 다시 해야지 된다 해서 새로 그 도입을 한 것이고 한국도 이번에 참여한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한 건데 미국의 거의 모든 매체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과의 그 무역 그 거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까지도 그 이슈화할 이런 신호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 한국 측에서 보도를 하는 그런 그 USA 투데이와 다른 많은 매체의 보도입니다. 한미 동맹을 얘기를 하면서 그 세계 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 그리고 북한 이슈에 있어서의 재설정 이건 아무래도 진보 행정부 문재인 그 대통령 때와는 조금 달라진다는 강경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중국의 영향력에 아무튼 이 한국도 다변화 같은 것을 하겠다 하는 형태로 미국과 그런 그 협조도 더 열심히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까지도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의존도는 줄이되 계속 무역은 해나가고 미국과의 관계도 강화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전에 제레미 다이아몬드 CNN의 그 백악관 출입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에 이제 날이 새면은 회담을 하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찬까지도 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북한이 어떠한 일인가를 저지르면은 당연히 이제 도발이라고 보는 것이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가 있을 때 북한이 이 같은 그 도발을 한 적은 뭐 없으니까는요. 그 언유주얼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한국과 뜻을 같이 하고 한국을 위해서 주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대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강조를 하고요. 미국에서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경험도 없는 정치인인데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해본 적도 없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고 나서 불과 뭐 열하루 만인가요? 그 정도의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한국 대통령이 오랜 그 정치 경험을 쌓고 대통령이 돼도 이렇게 미국 대통령을 금방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이번에 이게 예정됐던 게 아니라 그 다음 일정인 일본에서의 일정에 이제 조금 앞당겨서 날짜를 두고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인데 그게 이제 타이밍이 묘하게 맞아서 그런 것인데 그조차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에게는 잘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그 행운적인 이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USA 투데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 워싱턴을 방문해서요. 이미 반도체와 전기차 그 배터리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상호 더 잘하는 일을 하면서 보완적인 그 투자를 하는 그런 것, 뭐 인공지능 같은 데서는 미국이 앞섰고 그 밖에 여러 가지는 한국이 앞섰고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그 초석을 깔아놓았다 하는 게 USA 투데이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국이요. 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보다 신중하게 접근했다 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고요. 아무튼 오늘 USA 투데이도 어제 제가 더 힐에 실린 기고문을 전해드린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네요. 사람과 말을. 브루킹스 연구소의 뭐 전문가인 그 앤드류 여 이 아시안 전문가 박사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잃어버린 고리다. 이게 한국이 딱 그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당장 쿼드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그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는 참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역, 공급망 강화
인프라 그리고 무슨 뭐 깨끗한 에너지라든가 반부패 이런 것들을 아시아 지역에서 맡게 하는데 아시아 국가에 미국이 들어오면서 중국의 역할을 조금 중국에 기대는 이런 국가들의 이런 것들을 걸러내면서 하는데 한국이 딱 거기에 들어가줘야지 아니면 고리가 동그랗게 예쁘게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뭐 당연히 국제 문제, 북한에 관한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 의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북한에서는 불과 우리 코비드-19 환자가 생겼습니다 하는 게 뭐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북한의 코비드-19 환자 숫자가 200만 명이나 됐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핵 문제와 연관을 해서 의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본으로 가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회담을 하고 쿼드 인도태평양 전략 동맹 회의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인도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국가죠. 일본이야 많은 부분 아시아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시아에 있어서 넘버원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북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미국과 의견이 일치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이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미국에서 상당한 로비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호주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멀어지고 중국에서 보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 더 밀착이 돼 있고 그에 비해서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데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저쪽 러시아 쪽과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를 뭐 공개적으로 확 비난을 한다던가 러시아를 제재한다던가 러시아와 고리를 끊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 총리에게 가서는 제일 강조해서 할 말이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일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엿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닷새죠. 이렇게 아시아에 닷새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짧은 그런 일정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뭐 이틀을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미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율 최저다 하는 얘기는 스스로 최저의 기록을 계속 깨고 있습니다. 이번에 AP통신과 이제 함께 노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5월 달에 또 최저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4월 달부터 보다도 더 낮아졌는데 문제는 이게 민주당 사이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민주당은 좀 단단하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했는데 회의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 당원 사이에서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점점 강해진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는 미국 성인의 39%가 전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업적을 지지를 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당연히 지지율이 내려갔고요. 성인 10명 가운데 2명만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경제 괜찮은데요? 한 달 전에는 10명 가운데 3명이었습니다. 10명 가운데 3명에서 10명 가운데 2명으로 줄어들면 퍼센테이지로 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하락하는 게 민주당에 집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답한 사람이 4월 달에 49%였는데 5월 달에는 33%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0명 가운데 2명만이 20%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게 33% 정도라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73%. 이것도 82% 지난번에 그 지지율보다 많이 내려간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은 인플레이션 또 총기 사건, 갑작스러운 어린아이들이 먹는 분유 부족 이런 데서 그리고 계속되는 코비드-19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한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는 분이세요. 산타모니카에서 고등학교 카운슬러 그리고 민주당 유권자십니다. 29살의 밀란 램지 씨가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개선될 거라고 희망을 품기보다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느끼는 회의감이 강하다는 얘기죠. 물론 뭐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하는 것이 다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민주당 유권자도요. 그렇지만 뭐 기후변화를 위해서 뭐 싸운다고 했다던가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넘버원 이슈가 기후변화입니다. 또 의료 문제, 코비드-19 뭐 등등 이런 처음에 계획은 야심차더니 그 야심찬 계획을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네. 이게 29살의 캘리포니아 민주당 유권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보다도 민주당이 더 회의감이 깊어집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공화당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화당 가운데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뭐 지지했다던가 따뜻하게 대했다던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10명 가운데 1명만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 찬성합니다. 지난달과 다르지 않습니다. 10명 가운데 10명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모든 이슈에서.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만 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가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를 운영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그 분들은 특히 이제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돈을 너무 풀었다. 코비드-19 그 시대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다고 느껴지고요. 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꼭 불러드려야지 될 숫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리노이주의 인터넷 그 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는 마누엘 모랄레스라는 분. 이분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코비드-19 이런 것들이 글쎄요. 이런 것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뭐 어떻게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공급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커졌다고 이분도 역시 생각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와는 달리 이민 정책 너무 싫다. 아니 이민자들이 계속 그 남쪽에서 국경을 넘어오고 있는 이 장면에 나는 정말 그 화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쪽에 치우친 무소속의 그런 그 유권자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실망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 물론 이 물가 상승조차도 앞서 얘기를 드린 그런 뭐 인터넷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다 잘못해서 그런가 그건 아니지만 항상 그 이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선장이잖아요. 미국이라는 큰 그 배에. 그래서 선장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어떤 그 대통령의 경우는 전임자가 해놓는 것 때문에 이득을 그 당시에 보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조금 잘못할 수도 있는 건데 또 전임자에 의해서 또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내가 또 누리지 못한 것을 후임자가 이득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정치인들도 조금 운이 따른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삼성 그 반도체 칩 공장에 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미국과 한국이 협조가 잘 된다라고 했지만 그 저변에는 역시 그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해왔었던 그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서 야단 맞고 있는 모든 문제도 사실은 다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같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누구를 그러면은 비난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거 해결해 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의 해결력에는 굉장히 특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한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클라호마 주 의회가 수정 이후에 거의 모든 그 낙태를 금지한다. 당연히 이제 뭐 공화당 주지사는 어떤 종류의 낙태 금지법에도 나는 다 서명을 할 것이다 했으니까 서명을 하겠죠. 케빈 그 스티드 그 주지사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이다. 왜냐하면 수정이라는 것이 제가 기간을 잘 몰라서 적어왔습니다. 난자의 생명은 배란 후 18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정자는 그보다 생명력이 길어서 이제 사정이 된 뒤에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살아있고 생존하고 그러면 정자가 살아있는 동안 난자가 들어올 때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짧은 기간이에요? 어찌 보면은 텍사스주의 뭐 임신 6주일 이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그래서 가장 가혹한 낙태 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때도 사람들이 내가 임신을 했는가 하고 그 짧은 기간에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나요? 아무튼 그런데도 그 전체적인 그 의회의 정서에 따라서 하원을 73 찬성, 반대 16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강간과 근친상간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예외는 뒀지만 오히려 텍사스는 예외 안 두고 예외는 뒀지만 너무나 이 기간이 짧으니까 말하자면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뭐 낙태를 도와준다던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성들은 여전히 필요하다면 낙태를 할 것이다. 다만 이쪽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못하면 그런 그 낙태 의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주를 떠나는 수밖에 없다. 하기는 한다.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면 그것 꼭 필요해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할 때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뭐 개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킨 공화당의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없고 태어나지 않은 그 생명을 보호하는 것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하고 더 숭고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공화당 동료 의원들이 조금 더 넓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태어나지 않은 수정이 되면은 이미 그 낙태가 금지라는 그 정도까지 가혹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 아니면 가족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의료제도 시스템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곳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한다던가 태어나서 한창 살아왔는데 본인이 본인의 경제력을 완전히 책임질 수는 없는 상황에서 빈곤율에 허덕이는 젊은이라든가 그런데 더 집중하는 게 더 인간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공화당에서는 또 상당 부분 뭐 복음주의, 기독교 뭐 원리, 교리 이런 것을 내면서 앞서 그 낙태를 반대하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우지수 지금은 내려가고 있네요. 제가 방송실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 주식시장 조금 괜찮았거든요. 선물 거래도 괜찮고 아무튼 잠시 뒤에 전해드릴 내용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기본적으로 이 국민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크다고 하는데 막상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정도 차이가 나네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잠시 뒤에 그런 부분을 포함한 미래의 사무실도 전해드리고 또 스페이스X에는 일론 머스크를 전신 마사지를 해주는 승무원이 그게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경제 성장이 1976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이요. 중국보다 앞서갈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 베이징이나 워싱턴에 전부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칠 만한 역전이죠. 76년도면 86, 96, 2000 40 몇 년 만에 처음이네요. 46년 만에 처음인가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보고서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에 그칠 것이다. 지금 뭐 다시 또 뭐 락다운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미국은 그에 비해서 2.8% 국내 총생산 GD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뭐 아직 그 5월 말인가요? 중순인가요? 이제 오늘부터 말이 시작이 되네요. 5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정도 된다는 건데 코비드 그 지로 정책이 코비드 전혀 없어야지 대하고 락다운하고 하는 정책이 이만큼
경제 활동을 조금 둔화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거죠. 미국도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소비도 강하고 또 그 일자리 같은 것도 미국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은 뭐 그 개혁 개방 캠페인 그게 이제 19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그 매해 큰 그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도 아직도 1인당 GDP,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미국과 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평택에서 그 칩 공장 방문하는 뭐 이런 과정에서 중국과 우리 미국이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하고 의회에 촉구를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이 바이든 대통령 머릿속에는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면서도 계속 중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정말 전례를 깨고 삼선 바라보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얘기는 2% 경제 성장률이다 하면 이건 무척 나쁘죠. 뭐 예상치라기보다 목표치가 중국은 올해 5%였습니다. 목표치에 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제 70년대부터 쭉 뭐 이 같은 그 개혁 개방하고 나서 90년대 이후에는 연간 목표를 크게 그 따라가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중국이 5% 목표를 해놨는데 2%밖에 국내 총생산이 성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는요. 그랬던 거. 이거 2020년보다도 더 작네요. 2020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2.2%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팬데믹 첫 해였었죠. 그 2020년 중국은 2019년 말부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이렇게 온 건데 그러고 또 천안문 사태 이후에 90년대 중국 경제도 3.9% 성장을 했었습니다. 1인당 그 국내 총생산을 보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을 비교를 하자면 1980년도에 국민 1인당 그 국내 총생산이 307달러였는데 1년에 미국은 12,553달러. 그게 이제 조금씩 늘어나서 2010년이 되니까 1980년도에 307달러였던 게 중국이 4,500달러가 됐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미국은 그때 10배가 넘는 48,586달러였고 그 뒤에 또 11년이 흘러서 2021년 지난해에는 중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2,359달러, 미국은 69,232달러. 그러면 11년 전에 10배 이상 차이가 났던 게 지금은 12,400달러 대 7만 달러니까 10배는 안 되잖아요. 12,000 대 7이니까 4몇 배죠? 아무튼 7만 대 12,000 많이 줄였죠. 격차를 줄였지만 그 액수로 미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69,231달러 그런데 중국은 12,359달러 아직도 이렇게 격차가 있다 하는 그 수치 블룸버그의 계산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중국도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췄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췄고 이 같은 기준금리 낮춘 게 중국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똑같은 뭐 격차는 있지만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에는 뭐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스페이스X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있었는데 인사이더 그 인터넷으로 보는 그 뉴스 아주 많이 인용이 되죠. 특히 이제 경제 등등에서 어젯밤에 자기 전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보니까 기사는 내렸습니다. 왜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리기 전에 이미 모든 주요 매체에 다 이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 스페이스X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테슬라라든가 혁신적인 사업과 개발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고 기한 행동으로도 유명한데 최근에 트위터를 인수하는 이 과정에서도 수많은 말을 스스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인사이더는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스페이스X가 그 본인의 것이니까요. 여기 에로틱한 마사지를 해주면
말을 주겠다고, 말 타는 홀스를 주겠다고 말을 했다가 결국은 성희롱으로 해서 그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그 여자 승무원에게 25만 달러의 합의를 했다 하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이건 그 합의를 한 여성이 말한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합의할 때 말 안 하도록 서로 계약을 했겠죠. 그 여성의 친구가 인사이더라든가 다른 매체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만히 내가 내 친구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또 저지를 수 있는 게 난 참을 수가 없다 하고 얘기를 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6년도에 일어났고 2018년도에 그 여성 승무원이 성희롱 소송을 해서 합의를 했다는 건데, 스페이스X가 원래 여자 승무원을 뭐 개인 비행기니까요, 우주선 고용을 할 때 일론 머스크를 전신 마사지를 해주는 게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승무원은 그걸 알고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이 CEO에 대한 전신 마사지가 정규 업무인 겁니다. 여자 승무원에게. 그런데 딱 그 이제 캐빈에 들어갔는데, 여자 승무원이 들어갔는데 일론 머스크가 옷 하나도 안 입고 뭐 아랫부분만 조금 뭐 가릴 것으로 가리고 해서 업무이니까 전신 마사지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성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내가 말 사줄게. 왜냐하면 이 승무원이 말을 탄답니다. 근데 거부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계속 전신 마사지를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의 스케줄이 조정이 되고 근무 시간이 짧아지고 당연히 수입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형태로 이 사주의 말을 듣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고소를 해서 25만 달러의 그 합의를 봤다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그런 일 없고,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그 공격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트위터에 대해서 내가 인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한 이거 정치 공격이야 라고 얘기를, 정치성, 뭐 그게 꼭 정치계에서 나왔다는 것보다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트위터를 인수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저 사람 또 저런 일을 또 했어, 불안해서 어디 뭐 할 수 있겠어 하고 돈을 꿔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트위터 직원들도 내가 일을 하는 회사의 CEO가 저런 사람이면 내가 일할 수 있겠어 하고 뭐 불안감을 느낀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본인이 트위터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의도의 기사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87일째입니다. 88일째겠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방 상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330억 달러를 요청합니다 했더니 400억 달러를 승인해 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뭐 군사적인 그런 것에 대한 지원들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540억 달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각 부서의 그 장들이요, 예를 들면 핏 브리저즈 교통부 장관은 베를린에 가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 같은 것 하는 것 있죠. 그런 것들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뭐 마샬 계획처럼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했었던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이 그 남성들을 어떻게 처형했는지 이런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고, 서구에서는 미국 같은 데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쪽 지역, 흑해 지역의 항구 같은 것을 다 막아서 비료, 농산물 공급망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러시아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 점에 있어서는 동등한 서로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하이브리드 사무실 많이 얘기하죠. 결국은 그래도 사람들이 회사에 와서 일하는 게 나은 것 같아 하다가 또 재택근무가 나은 것 같아 하는데, 분명한 건 코비드 이전처럼 완전한 사무실에서의 근무, 그 이전에도 물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아무튼 그 코비드 이전보다는 하이브리드, 회사에 며칠 가고 집에서 며칠 일하고, 아니면 회사에 전혀 가지 않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특히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스타벅스처럼 될 것이다.
그 많은 그런 사무실이 라떼 마시면서 뭐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래서 어떤 회사는 회사의 사무실 매니저가 전형적인 그 사무실 매니저가 아니라 어떤 이벤트 매니저처럼 뭐 간식 예산을 기획을 한다던가 그런 형태로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는 많이 이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몰랐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